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우스고요. 네. 16,200원에 20%예요. 16,200원에 20%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우스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가야지 제우스가 가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서 네. 네,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제가 긍정을 드린 이유가 추가 매수보다 좀 보유 관점을 좀 아마 좀 힘든 시간을 거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네. 제우스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대로 연동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삼성전자 주가가 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희마리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오른 상황에서 제우스가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뭐 뉴스를 통하거나 어떤 제우스의 그 세정장비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뭐 수요나 이런 부분은 다 접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이 지금 제우스의 펀더멘탈과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공급,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제우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와 바로 이제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실적은 최대 실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 고평가를 떠나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는 계속 열려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와 주가 연동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대외적인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여건,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의 어떤 정책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연결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납품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언제 되냐? HB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 납품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그게 바로 이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물론 싼 구간은 SK하이닉스보다 맞긴 하지만 SK하이닉스보다 지금 현재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 보다도 전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우스가 지금 좋은 모멘텀이 그 전에는 삼성전자 갈 땐 좋은 모멘텀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매도 관점의 비중을 축소 이런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우스에 대한 현재 20% 정도면은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힘든 구간을 계속 거칠 수 있겠지만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 100% 미만이고 다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연간을 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흑자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어떤 강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물론 3분기 때도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우스를 일단은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내년에
어떤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 일단 추가 매수는 지양해보자, 그대로 홀딩해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제우스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24원에 15%요. 1,9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아주 살짝 그래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지난 3년 거래일에. 기다렸어요. 네. 어떤 부분이 너무- 궁금하실까요? 배당일까지 기다려도 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LG U 플러스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실적에 대해서도 광고 모델을 들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 많았는데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뭐 실적에 대해서 언제 레포트가 나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뭐 맞아요. LG 플러스 관련해서 매번 증권사들은 좋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상반기 때는 왜 주가 계속 부진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의 어떤 레포트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투자자분께서 항상 이제 레포트의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이때 분석했던 어떤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이제 전해를 참조하시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느 증권사가 얼마 간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닦아놓고 얘기를 해보죠. SK증권이 이제 뭐 13,000원까지 뭐 배당 가능성까지 주목을 해봤을 때는 뭐 주가가 13,000원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3,000원 올리기 전에 기존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500원입니다. 지금 고작 150원밖에 안 남았어요. 1% 까딱 올라가면은 이제 달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기세 몰아서 이제 한번 주가를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수준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만약에 LG U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 한후에는 저는 오히려 지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순매수 현황입니다. 제가 250일 누적 순매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LG U 플러스를 비롯해서 지금 통신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매출이 단말기 매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비 매출 그리고 이제 주로 네트워크 데이터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나타났을 때 LG U 플러스에서 어떤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 뭐 늘 기대는 됐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들이 더 가중화될수록 오히려 이제 국내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좀 더 유효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주요 매수세가 지금 누구느냐 이번 상반기 이후에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매집해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을 하기 좋은 주체는 누굴까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난 5일 동안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할 때 단기적으로 LG U 플러스를 잡으셨던 분들이 뭐 차익 실현을 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LG U 플러스 그래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싶다면은 저는 일단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한편 또 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시거나 혹은 전략 매도 하시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U 플러스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X 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9천 원에 70%. 13만 9천 원이시면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 좀 불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얼마까지 갈까? 끝까지 알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중 갈등 수혜 분석된다 이런 내용들 듣고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이 중국산 케이블 사용을 제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일제히 다 급등했거든요. 이 시세가 조금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셀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지금 크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전력, 전선까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쪽을 제한하는 부분은 뭐 아무도 좀 예상을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진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선이나 뭐 전력 기기 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해리스 대통령 후보자가 됐든 어떻게 해서든 이 전력, 전선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교체 주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력기기나 이쪽 전선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전후로 해서 주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나 이쪽은 어쩌면 H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다음에 가장 어떤 후발주자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이런 그 기업들 대비해서는 덜 올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가 전선 쪽과도 지금 LS 그룹과 함께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 증가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15%라고 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비중에 대한 부분은 내일 만약에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을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굳이 LS 엘렉트릭의 뭐 목표 주가는 뭐 그 전에 뭐 17만 원, 뭐 202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 보는데, LS 엘렉트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목표 주가를 그 매수 이렇게 보유 비중을 20% 30% 올리는 것보다도 LS 엘리트는 20%까지 올리고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났을 때는 저는 이 지주사 LS 쪽으로 좀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LS 엘렉트릭이 어떤 전선이라는 보다는 좀 그 변압, 이 전력기기, 특히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의 비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LS 그룹이 전체적으로 오른 거지 전력기기 쪽이 전체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LS 엘렉트릭에 대한 비중은 지금은 그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 지금 이제 20% 가까이 20%죠 보유 비중이. 70%. 아 죄송합니다. 70%죠. 제가 잘못 봤는데. 그럼 약간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70%시면은 너무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제가 뭐 15%로 지금 잘못 착각을 했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매수가가 지금 13만 9천 원이시면은 일단은 저는 10만 원, 18만, 19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70%까지는 일단은 내일의 어떤 이번 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시되, 뭐 추가적인 매수 뭐 100%, 80%, 90%까지는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LS 마린 솔루션이나 가온전선,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HP 소프트요. SP소프트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000원에 10%. 18,000원에 10%요? 우리 청자님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급등했는데 우리 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좀 아직인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네, 그래서 지금 초가 매수를 해야지 될까, 어떻게 할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입니다. 김덕구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에 상한가하고 오늘도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기회를 삼아서 좀 추가 매수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향 매출이 이제 사실은 이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호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2기 행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정부 효율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지금 이제 기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 정부 효용부가 있는데, 이 정부 효용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일단 정부의 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정부화에 대한 기술 부분들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분이 강점이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온라인 정부에 대한 서비스들이 아직 좀 미완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연방 정부 따로 있고 주 정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에서 각각 운영하는 부분들에서 비효율성의 어떤 재정 낭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의미에서는 뭐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여기에 편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SP소프트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일단 SP소프트가 올해 이제 2월 초순에 상장을 했습니다. 2월 중순에 상장을 했는데 보통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보유회수 물량들이 우르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6개월 차 때 한번 크게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1년 차 때 보통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8월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었죠. 뭐 아무래도 이제 3개월 이후부터 이제는 뭐 신상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들이 많이 소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지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사실 누적된 손실 부분들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물타기를 하면 좀 더 차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결국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거래가 되지 않았던 실제 이제 기관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까딱 이 10%의 자금을 쓰기 위해서 썼다가 발목이 더 오래 못 끌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SP소프트로 원금을 되찾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SP소프트로 추가 매수를 하려 했던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높죠. 18,0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지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7,500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지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좁히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200원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할 비중으로 다른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SP소프트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프트업이 10%고요. 63,000원인데요. 이거 더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뭐 어플 수수료 인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프트업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뭐 게임주도 뭐 최근에 좀 엔터주도 좋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떨어졌었던 약간의 좀 엔터 게임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뭐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의 낮은 단계에서 기대감이 낮은 상태에서 순환의 관점에서 저는 게임주에 대한 매수 관점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근데 그 게임주 안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죠. 제가 봐도 이제 뭐 크래프톤 그리고 어떤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시프트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역시 뭐 서브컬처 쪽에서의 어떤 그 주류의 가장 큰 편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시프트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에 런칭하고 성공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게임주들은 많이 좀 변화가 주가적인 측면에는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시프트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시프트업이 향후에는 이 게임주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주도,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 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쫄았던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의 상승 여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도 약간 최근에 좀 시장에서 실적 대비해서는 유일하게 게임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지만은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은 답보 상태가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유동성인 측면에서는 크래프톤에서 시프트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프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지금 10%인데 20%까지 오늘 좀 저가에서 반등했을 때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멀티 IP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좀 이 NC소프트나 크래프톤과는 좀 차별화되는 점이 분명히 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률은 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 오히려 10%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양지수 강한 반등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3%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종목은 언제 매도해봐야 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5747님, 루닛 56,500원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9628님, 늘 신뢰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2 36,800원 15% 손실이 큽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곧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급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6198님, 차페론 4,600원 40% 너무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루닛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저희가 루닛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좋습니다. 지금 이익 구간이 15% 정도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주식을 할 때 이익 나는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고 손해 나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이 손절을 해야 결국은 몇 년을 가든 국가적인 계절적인 상황에서는 이익이 난다라는 주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닛에 대한 지금 현재 영상의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서 오늘 급등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펀더멘털상으로 이 흑자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상승 여력은 그 전에 어떤 AI 쪽, 의료기기 쪽과 좀 별개로 주가가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여력을 지금 현재는 저는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보다도 내일의 오늘 상승 여력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크게 뭐 20%까지 해서 이상, 뭐 8만 원 이상까지는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15% 정도면은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15%를 계속 비중을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좀 보유하는 관점이 지금 맞다. 그리고 이익 구간이시면은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그런 이 보유를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트 좀 많이 당황을 지지난주도 그렇고 하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실제적으로 좀 주가가 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과도하게 좀 떨어졌던 느낌은 분명히 좀 있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시장에서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시고
10% 정도시면은 저는 우선 일단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180% 이상까지 높아진 수치죠.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기대치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건 엔비디아가 좀 같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기대치가 높았을 때 주가 이미 좀 반영이 됐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낮아졌을 때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좀 시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많이 떨어져서 뭐 과대 낙폭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이런 낙폭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오늘 앞서서 여러 시프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저가에서 반등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야지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죠. 어떤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라 화장품 유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항상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기 실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도한 낙폭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40%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은 분명히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20% 정도까지는 줄여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뭐 4,600원의 매수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러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을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어떤 이 샤페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펀더멘탈 받쳐주지 않죠. 뭐 아토피 치료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당장 잡히는 부분은 좀 아니고, 또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주가 좀 올라갔을 때 어떤 매수가 왔을 때 치고 나온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 좀 4,000원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20%까지 줄이면서 나머지 20%를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중국산 제한 소식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전력 설비나 의료 AI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